정말 진실한 것이냐. 마틸다 오다엘 맥클로이라는 이 여성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에어럴이라고 하는 이 생포된 우주인입니다. 이건 생포된 우주인인데, 우주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맨 먼저 이 문서를 작성한 마틸다 오다엘 맥클로이라는 사람이 1년도 당시에 나이가 83세였습니다. 자, 자기가 여기 책 서문에 동안 보관을 하다가 왜 이거를 밝히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정보, 특별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우주적인 어떤 그 힘이 나에게 책임을 부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83세 될 때 남편하고 자기가 안락사 하기로 결정을 해갖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를 로렌스 스펜서라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갑니다. 자, 마틸다 오다엘 맥클로이라는 분이 굉장히 진실했다. 첫 번째, 이런 면에서. 두 번째 면은 어느 되려고 하는 초점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적으로 동영상에서 보면은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존재들이, 자, 우리 인간과 같이 눈, 코, 입, 귀가 다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다 있어요. 이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근데 이분의 주장으로는 눈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분의 주장.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존재들은 하급 존재들이고, 굉장히 계급사회인데, 그레이라는 게 계급사회인데, 이거는 하급 존재고, 요 생존했던 이 존재는, 에어를로 하는 존재는 코, 입, 귀가 없고 눈만 있었다. 아니, 1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영어를 실제로 가르쳤어요. 여기 에어를한테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나서 영어로 된 책을 수천 권을 이 에어럴이 전부 다 읽습니다. 서적들을 성경부터 시작해서 모두 통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어럴이. 그런데 눈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귀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글자는 볼 수가 없고 뜻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텔레파시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굉장한 신뢰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걸로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지금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텔레파시가 뭐가 가능하냐, 그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는데,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로 꾸몄으면은 입과 귀가 있었다고 말할 거예요. 텔레파시가 뭔지 도대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텔레파시란 용어는 그리스어로 먼 거리라는 뜻의 텔레라는 말하고, 느낌이라는 뜻의 팟이란 말을 합한 글자예요, 그래요. 저는 3학년 때 가출을 했었어요. 만화에 미쳐가지고, 이제 만화가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시다 생활을 했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만화가의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그 양반이 나를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 내려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꿈에 나를 괴롭히던 그 만화가가 탄가스를 방 안에다 피워놓고 여기 자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 그 양반이. 그런데 바로 이제 또 며칠 지나니까 내가 모시고 있던 선생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가 내가 꿈꾸던 날 밤, 바로 그날에 그 양반이 연탄가스 사고로 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칼 융이라는 사람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시성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호랑이도 지 말하면 온다고 하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꼭 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누구를 생각하면서 전화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전화 벨이 떠르르 울게, 그걸 받아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것도 동시성입니다. 그 사건에서 그 우주인과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모든 우주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나온 책들을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과학 발전이라든지 인간의 영성을 발달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요. 인간을 지배를 하려고 하는 집단은 인간의 과학 발달을 원하지 않아요. 진짜 충돌시키는 어마어마하게 무슨 커다란 실험 기구 만들고, 그런 건 다 뭐냐? 이거 다 트릭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핵융합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상원에서 완전히 핵융합 기술이 다 있어요. 맹물로도 갈 수 있는 자동차 다 만들어요, 지금요. 그런 기술 다 있는데, 일루미네이트들이 그보다 훨씬 더 발달된 기술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엉터리 이론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이 없는 어떤 파동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마이클스는 파장의 한 100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 겁니다. 제가 보는 이 시간 간격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 간격하고는 시간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드로버 1m에 다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기구를 10m까지 크게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이켈센의 실험도 너무 엉성한 게요. 10m라는 거는 이게 몇십억 광년에 들면 정말로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미세한 거리인데, 그 미세한 거리 속에 그 측정치가 매우 작은 측정치가 있다고 했을 때 에테르라는 게, 이게 정말 측정 불가능한 건데 이거를 그냥 측정 가능하다고 자꾸 이게 마이크로파 그것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측정 가능한 것이다. 이걸 우기고 있어요, 지금. 실험에 일어나는 거리차 혹은 위상차가 제로예요, 제로. 거리차가 제로라는 게 결론.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해요. 아인슈타인. 이게 이제 1905년입니다. 1905년. 그리고 이 실험은 뭐냐면 190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공리를 내세웠어요. 하나는 갈릴레오가 처음 이야기했던 상대론입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이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빛의 속도에 관한 공리예요. 유니버살리즘. 무슨 말이냐? 빛의 속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이거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가 C는 30만 km. 에테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에테는 극초단파 우리가 방송파를 그걸로 통해 가지고 계속 전파를 수신하고 그래가지고 우다고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주 공간에 매질이 없다면 어떻게 오느냐 이거죠. 빛이 어떻게 전파를 하느냐? 그거는 아인슈타인은 답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에터가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속도가 누구에 대한 속도냐? 매질이 없으면 모든 파동의 속도는 매질에 관한 속도인데, 매질이 없다고 그러면 뭐에 관한 속도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누가 봐도 30만이다.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는 목성의 어떤 유성을 측정을 해가지고 30만 킬로미터를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빛이라고 말하는 건 태양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빛을 계산할 때는 전부 다 이게 광원이 각기 다른 건데 속도가 당연히 다를 건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는 거죠. 되냐면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손전등을 이렇게 키면은 얘가 30만으로 달린다면 30만이면 내가 기차를 타고 손전등을 키면 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속도는 30만 더하기 기차의 속도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빛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빛은 전대적으로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서 빛의 속도는 지금 직전 결과 25만 킬로예요. 그리고 이 상대론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내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속도 차이는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상대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들고 나왔냐면 상대론을 들고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냐면은 빛의 속도에 플러스면서 어떤 컨스탄트를 더하고 빼는 것은 보통 상대론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프레임을 바꾸면, 좌표기를 바꾸면은 혹은 내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물체의 속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이 빛의 속도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대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펄포즈고 빛의 속도는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 상대론 제1공준이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제2공준을 갖다가 합리화하고 있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합리화한 거냐면은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고 어떤 물리 법칙의 일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물리 법칙의 일부이고 이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성계에 대해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다. 로직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상대론 책을 읽으면은 도대체 제1공준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불분명하다고. 그 시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속도 V의 값이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속도가 물리를 기술하는 방정식에 들어가 있다고요. 뉴턴의 방정식은 m 곱하기 a, a는 뭐냐면 t에 관한 두분미분이에요. 위치의 두분미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뉴턴 방정식에는 속도라고 하는 양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빛의 경우에 대해서 시간분의 공간이 어떤 변환에 대해서 x와 x를 갖다가 약간 시프트하는 어떤 변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들어가면서 봐도 이 빛의 속도가 똑같게 만들려면 시간과 공간이 얼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얻어낼 수 있는 네 가지의 결과가, 첫 번째가 뭐냐면 동시성의 상대화예요. 사건 A와 사건 B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사건이 한 사람이 보면 그냥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되는 그런 사건, 두 개의 사건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은 그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달리고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의 관측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안에 타고 있어요. 기차를 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밖에서 관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하냐면 기차의 정중간에서 여기에 라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불을 켜요. 불을 켜면 그럼 빛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기차 안에서 보면은 정중간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기차가 맨 앞에 도달하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고, 기차가 여기에 도달하는 그 사건은 A, 여기에 도달하는, 그래서 기차 안에서 보면은
A는 B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기차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함선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목표가 빛이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이 목표가 A에 도착을 하려면 이쪽 오른쪽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겟이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캐치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 빛의 속도는 모든 프레임에서 봐서 다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제2공륜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A와 B 중에서 누가 빛을 먼저 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B는 빛을 갖다가 추격해서 달려오고 얘는 오른쪽 끝은 빛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B가 A보다 먼저 빛을 본다. 두 개의 사건은 여전히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또 C 더하기 V로 빨라지고 왼쪽으로는 C 빼기 V로 느려지니까. 사실은 기차 중앙에서 라이터를 켰을 때 그 빛은 A와 B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천장 위로도 올라가죠. 바로 위에. 그 천장 위에는 매우 짧은 거리인데 천장 위로 올라가는 빛을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와 그 내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인공위성의 바닥에서 상부로 빛을 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C의 T가 되겠죠. 빛의 속도에다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실제로는 이만큼 가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느끼기는 이만큼밖에 안 가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가서 뭐야. 이 거리가 늘어나야 하니까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상수는 방송은 불변이므로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의 상대성이 일어난다. 이런 논리가 바로 상대성의 논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물체가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므로 이쪽은 V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므로 인공위성이 이 거리는 2분의 V가 되겠죠. 속도에다가 시간, 요 안에 시간을 곱하면 이걸 나누는 이유는 이 빛이 올라가다 내려올 때, 내려오면 일각삼각순으로부터 요 거리는 인공위성이 정지되어 있을 때, 운동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보면은 빛이 올라가다 내려온 거리는 2분의 CT제로니까. 그래서 거의 다시 속도로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볼 때 빛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안 되겠죠. 거리가 다니는. 그때 요 거리는, 요 거리를, 이번에는 이 거리를 세겠죠. 그러면 요 거리가 2분의 CT나. 지상에서 증명된 관측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빛은 누가 봐도 광속법이 내려고 거꾸로 조작합니다. A의 경우는 2분의 CT 제로 되겠죠. 자신의 시간에다가 빛의 속도로 곱하면 이 거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B의 경우는 여기서 빛이 저까지 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에다가 이번에는 더 빨리 달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하나의 인간인 시계로서 같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T제로 같은 곳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B하고 G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G가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런 너무나 잘못된 지금 블램피 자성, 이 블램피 자성이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론을 잘못 풀이하는 바람에 지금 한 가지도 제대로 풀지 않는 바람에 이 나무이 됐다. 올바르게 탄생했으려면 어떻게 됐었어야 하는가. 내가 정지된 제3자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내적으로 재어지는 속도, 그것을 이제 급풍 속도로 갑시다. 이제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하면서 차를 타고 하면서 잴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속도, 그것은 실제 속도. 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보이의 속도로, 보이의 실제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대에 있는 제3자, D, 즉 D의 지금 D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중지대에 있는 제3자의 D의 입장에서 이 운동물체의 속도를 생각했을 때, 이 운동하는 물체가 A의 지점에 왔을 때, 즉 D와 직각인 지점에 왔을 때, D의 입장에서는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시간, 그 시간이 T제는 돼요.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빛의 이 진행 속도 때문에, 진행 속도가 있어서 애초에 로렌츠가 풀어낸 이 상대론적 공식,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상대론적인 상수, 이 공식을 로렌츠가 수학적으로 풀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빛의 진행 속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논문을 제출했는데 학교에서 제자가 로렌츠 변환식을, 로렌츠 좌표 변환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쉽게 풀게 될 것을 제자가 아주 어렵게 지식 수준이 부족하니까, 즉 로렌츠 변환식도 모른다는 그런 뜻을 해서 생겼죠. 그런 취지로서 제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너무 신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렌츠의 그 좌표 변환식으로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위치 정보가 다르다는 것은, 실제로 제가 A의 지점에 왔을 때 T는 이 빛이 오는 시간 동안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물체는 이쪽으로 계속 신호를 하겠죠. T가 그 신호를 인지를 했다. 빛의 신호를 인지를 했다. 인지를 한 그 시점이 바로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운동물체가 B까지 갔을 때 지점이라고 했을 때, 그 지점에서 다시 신호를 한번 던졌습니다. T에게. 그건 이제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은 T. 그러니까 이 거리는 CT가 되겠죠. 빛이 속도는 T니까. 그렇다면 이제 T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속도를 재는데, 그 보기적으로 속도를 재야 되는데, A의 위치에 와서 B까지 이제 자기가 재는 속도 개념으로는 이 신호를 인지하는 이후부터 B가 다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B가 신호를 보내고 난 이후, 그 B의 신호가 도착했을 때 T는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으로 인지를 할 것입니다. 운동물체는 B의 지점에서 신호를 보내고 나서 빛의 신호가 이렇게 진행하였던 동안에 T의 위치까지 진행이 갔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T의 입장에서는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고 넘길 때 실제적으로 운동물체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지. 이 현재 속도 곱하기 빛의 진행하는 시간, 그 T가 되는 물체는 그 보기 속도 에다가 빛이 진행하는 시간, 이것이 이제 L제로가 되겠죠. 이것이 L제로. 그동안에 물체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부터 바로 이 공식이 이제 이 공식이 타죠. 이것은 여기서 그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제기한 시간의 사대론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것은 시간 방법이 아니고, 여기서는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시간, 즉 T제로는 여기서 A에서 T까지 진행해오는 시간은 상대론적인 그런 수식이 아니고 이렇게 풀이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도 실제적으로 이동의 거리는 더 멀다는 것은, T가 느끼는 거리보다 더 멀다는 것은 L제로보다 실제 이동하는 거리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인데요. T가 그 보기적인 속도를 이용해서 이 물체의 실제적인 속도를 보아줄 때, 그때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D의 입장에서. 그걸 이용해서 실제 속도를 보아 수 있다. 부터 이제, 이것이
이것이 이제 운동에너지인데요. 전부위를 접근하면 운동에너지입니다. 실제 속도를 넣었을 때, 실제 속도 대신에 극동적으로 운동에너지를 측정했을 때, 제3자가 실제적인 운동물체의 운동에너지를 측정하고자 할 때, 극복이적인 속도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V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풀이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에너지 자성이 이렇게 올바르게 탄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초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MC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K 플러스 MC 제곱 되겠죠. 만약 운동물체가 운동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 K가 제로였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이꼴을 돼서 운동물체는 운동을 하지 않고 이런 질량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개념에서 이 에너지 자성이 올바르게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 중성 미자 빔이 진공에서 빛의 속도보다 0.0025% 더 빠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험. 추대론적 질량 증가와 그에 필요한 무한 에너지 때문에 빛의 속도 한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보다 더 빠른 물체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발견이 됐어요. 빛보다 더 빠른 물체들이. 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게 비북적선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 양자와 전자가 동시에 한쪽에서 반응을 하면 동시에 똑같은 반응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것에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EPR-B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본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이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스핀이 제로입니다. 이것이 E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하고 양전자와 전자로 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원래 스핀이 제로였기 때문에 얘하고 그리고 이제 스핀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스핀 하프의 파트이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의 그 스핀의 지성분은 반드시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든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스핀이 반드시 0이에요. 앞에 것이 이제 전자 뒤에 있는 것이 양전자의 형태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분별을 해가지고서 모멘텀이 컨저버돼야 되니까 이쪽으로는 E 플러스, 이쪽으로는 E 마이너스가 전자와 양전자는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이 두 개 사이에는 스핀의 합이 0이어야 된다는 어떤 코렐레이션이 있는 거야. 즉, 요놈과 요놈은 서로 인디펜던트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얽어매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많이 떨어진 것. 한 20m, 여기 20m. 엘렉트론 사이즈에서 20m면 뭐 우리 사이즈로서는 안드로메다예요. 오케이? 뭐 여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되고 여기서 안드로메다에서 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 G방향의 스핀을 갖다 재가지고서 G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적시 뭐를 하는 겁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드로메다에 있는 놈의 양전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아냐 이거야. 일종의 어떤 넌로컬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넌로컬리티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아인슈타인은 대단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회심의 미소를 띄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은 자신은 이제 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
드디어 양자역학을 죽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프리딕션하는 모든 리절트는 거의, 이게 이제 컨셉추얼한 문제지만 모든 것은 뭐냐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잘 맞아요. 그 마음이 비국조성을 띠며 모두가 하나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인식, 사물이 모두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라는 것을 인류 전체 의식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요 비국조성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자론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양자론적인 세계는, 양자학적인 세계는 지금 텔레파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지금. 루퍼드 쉘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장이론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이론. 이거는 이제 일종의 텔레파시 이론이에요. 한 말이 있는데, 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개를 주시를 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멀리 떨어진, 한 100km 떨어진 친구 집에 놀러를 갑니다. 하고 있었냐? 그래갖고 비디오를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요 주인이 집에서 나오자마자 개가 아주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고 지 혼자 아주 재미있게 놉니다. 자기 혼자, 개가. 그런데 주인이 여기 친구 집에서 놀다가 주인이 위해서 막 여기를 나서는 순간부터 개가 문 옆에 와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좋아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흥분한 상태로. 주인이 그러니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0km나 떨어져 있는데. 톰킨스저의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백스터라는 사람이 식물의 잎에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시켜갖고 요거를 이제 그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거를. 그런데 예를 들면은 식물에다 물을 많이 주면은 물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 저항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항이 더 적게 나타나는 거죠. 물을 넣는데.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를 대해서 측정을 해본 결과 물을 줬을 때 저항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프가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쭉 해보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분석함으로써 식물의 감정을 알게 됐어요. 식물들이 많이 있는 이 장소에 여기서 살인사건이 예를 들어 벌어졌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에 용의자가 5명이 있어요. 용의자가 5명이 있는데 여기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목격자들은 식물이 목격자란 말입니다. 식물이 목격자예요, 목격자. 식물의 입에 아까 같이 거짓말 탐지기를 걸어놓고 무슨 5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 사람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건의 범인이라 할 때는 요 나무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뭔가 그래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을 작전을 짠 거예요. 한 사람은 악인의 역할을 맡고 한 사람은 선인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특정 나무한테 가가지고 멀쩡한 나무 가지를 부러뜨린다든지 또는 이파리를 뜯어버린다든지 깨끗한 나무 이파리를 뜯어버린다든지 불로 지져버린다든지 아주 그냥 나무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풀 준다든지 또는 다른 잡초를 제거해 준다든지 아주 나무한테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나무에다가는 미리 아까 저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다 그래프를 그리게 하죠. 그러면 요 집에서 출발할 때 벌써 나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출발하면 나무가 좋아가지고 아주 행복한 감정을 막 보이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나뭇잎에다 불을 붙이는 신용만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성냥불을 가까이 가져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잎에다 불을 붙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불을 켜는 때에는 이게 나뭇잎이 벌써 공포에 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우리 행동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뭇잎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모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할 건데, 이게 이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포스트모던이 왜 발생이 됐는지 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포스트모던은 1945년에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갑자기 전 세계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지역에서 모든 학문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세 가지로 추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학자가 에릭 프롬이죠.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가 도시화가 됐어요.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서구화가 됐어요. 생활 양식과 사상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 같은 문명, 같은 문화를 즐기게 됐다. 문화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추론은 융의 집단무식이라는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통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 공통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발현이 되면은 집단 무의식이 발현이 된 결과라는 거죠, 이게. 한 사람, 장이론. 문제가 하나의 장에서, 우주라는 커다란 장 속에서 하나로 얽혀 있다는 거야. 그들의 그 장이론과 저 생각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보는 뇌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에 저장된다는 이론과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리는데 그게 뇌파의 파장들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서로 겹쳐가지고 이게 간섭 파장을 만들어요. 다른 새로운 파장을 만듭니다. 이게요. 아주 비슷비슷한 간섭 파장을 만듭니다. 이게요. 그래서 요게 다시 리턴을 해가지고 이 머리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생각이 조금씩 달랐는데 결국에는 여기 리턴에서 돌아올 때에는 비슷한 생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문화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이 없었던 사회,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던 사회에서는 자기가 좀 더 특수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좀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그 제로에 가까웠어요. 제로에. 이 사회 속에서는 1990년 정도 기록이니까 지금은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40% 정도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40km 밖을 벗어나보지, 한 번도 벗어나보지 못하고 죽어요.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100명 이하였단 말이에요. 이 인터넷에서는 하루에도 100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 사는 쥐 한 마리가 수영을 잘하게 됐어요. 수영을 어느 날 수영하는 실력이, 수영을 연습을 해가지고 아주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와는 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미국에 사는 쥐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사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쥐들이 모두가 수영을 잘해줘요.
어렸을 때 우리 여기 동네나 시내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타자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타자 학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2 내지 3개월을 타자 치는 거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타작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타작이 지금 여기 자판하고 컴퓨터 자판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뭐 사용하기가 약간 더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다. 타자라는 게. 그런데 2 내지 3개월을 연습을 해야지만이 타자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5분만 가르쳐주면 타자 칠 수 있어요. 5분만. 2, 3개월 배운 사람들보다 더 잘 칠 수가 있어요. 타자를.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지. 요런 현상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면요. 르네상스 미술. 르네상스 미술이라는 거는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똑같이 그리고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고 그 사람을 보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조각을 완전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 때는 성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그 중세 때는 어때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조각도 마찬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등비하니까 요걸 만약에 조각품을 만들고 만약에 그림을 그려도 사람이 실물처럼 보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렸는데 사람처럼 그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평면적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이게 관습이 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막 그런 게 생겨요. 어떻게 그려야 한다, 무슨 색을 칠해야 한다, 뭐가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규칙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똑같이 그리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다시 똑같이 그리려는 운동, 사람을 있는 그대로 진짜 사람처럼 우리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그리려는 그걸 갖다 르네상스라고 그래요. 그림에서. 똑같은 동안 지속됐냐.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연구하고 막 대물림해지고 그래가지고 200년 걸렸어요.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그게 대생이에요, 대생. 그게 대생인데 저는 IQ가 한 120만 넘은 애들, IQ 120만 넘은 애들을 저한테 만약에 데려다 준다면은 2달 만에 이 사람들 200년 만에 천재들이 200년 만에 달성했던 대생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요. 천재들이 200년이 걸렸던 거를 단 2달 만에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 데려오면 이해력만 있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해요. 그래야지 텔레파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던 철학은 크게 나눠서 구조주의 철학과 해체주의 철학이 있어요. 뭐 이제 구조주의 철학 중에 이제 언어학 계통의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문헌고고학이죠. 문헌고고학의 푸코,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의 라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류학의 레비스트로스. 이거는 언어구조 플러스죠. 신적구조. 여기 해체주하고 조금 중간만큼 사람이에요. 들레이즈라는 사람. 이쪽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데리다라는 사람이고요. 철학의 획기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성이 인간의 주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성이 주축이다. 이성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이성 중심.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은 이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이 있고 이성이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요거를 깨버렸잖아요.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세상이. 이성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은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의식의 구조가 형성이 돼. 그러면 그 구조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 자체가 인간의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학에서 이제 촘스키 같은 양반 이야기를 하는 게, 후의 마이가 있어요. 후와 이유가 있고. 근데,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스펠을 쓸 때, 그 대원칙이 있죠? 뭐냐면은 그 문장의 맨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이게 스펠은 대문자로 쓰기로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의 중간이든지 끝에 어디든지 간에 대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후에 아이 보세요, 아이. 왜 대문자로 쓰냐 이거지, 아이를. 아이는 왜 대문자로 써? 끝에가 있는데. 중간에나 끝에 있고 아무 때나 가도 아이는 대문자야. 이게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중심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중심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최고인데? 야, 내가 최고면은 후에 마이가 나도 대문자 쓰면 너도 대문자 써줘야지. 이것도 Y자를 큰게 써줘야 할 거 아니에요. 끝에 가든 여기 가든. 근데 너는 조그맣게 쓰고 말이야. 너는 뒤에 가면 맨날 조그맣게 쓰고 나는 아무 데나 붙여놔도 나는 대문자로 쓰면 어떡해. 이제 언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진지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 가르쳐 보세요. 영어로 그거를 한번. 그러면 할아버지야 밥 먹으라는데 할아버지야 밥 먹으라로 가르치면은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또는 공손함, 자기를 낮추는 경향심, 이런 게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거? 그거는 판옵티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판옵티콘이요? 판옵티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형 감옥이에요, 원형 감옥. 자, 원형 감옥인데, 삥 둘러갖고, 죄수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한가운데가 탑이 있어요. 감시탑이에요. 여기 이제 한가운데 감시탑에가 간수가 있어요. 간수가 혼자 있습니다. 혼자. 근데 여기 불을 꺼놔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죄수들 방에는 불을 켜놓고 간수 여기 탑에는 불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수들이 간수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같이 죄수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난 도대체 보면. 감시와 처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감정 또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여기 이성이에요, 이성 간수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 부여하면 뇌 속에서, 인간 뇌 속에서 이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감옥 속에다 다 집어넣고 감시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성이.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풀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 구조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락강이라든지 뭐 레비스트로스라든지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 똑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맨날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 맨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요번 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야. 야, 여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가 그렇게 생겨버렸어. 도로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그게 구조주의예요. 그러니 어떤 여기 도로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을 때 만들어져 버리면 반드시 거기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 그게 구조주의인 거예요. 그게. 우리 정신의 구조가요, 몇천 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세력이, 악당 세력이 우리 의식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90%가 쓰레기로 덮여 있어, 머릿속이. 머릿속에 정말 쓰레기, 절대로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 정보로 덮여 있어, 쓰레기 정보. 틀린 정보로. 란 말이에요. 우리 의식 구조야, 이거. 이거를 지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구조를 정해요. 그게 노마드예요, 노마드. 창제의 고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레지가. 노마드. 그게 자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꾸 틀을 깨버리자는 이야기예요, 노마드라는 게. 유목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 자기의 틀을 자꾸 깨나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깨나가면, 그래서 이제 해체주의가 나오는 거야. 이 틀을, 자기 아까 구조 틀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구조 틀을. 구조 틀을 막 깨고 나가다 보면 해체주의가 이제 결국엔 도달하는 게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가 뭐냐 도대체? 야, 이런 구조조차도 없더라. 인간을 해보니까 구조라고 부를 만한 게 없더라. 인간은 머릿속에 구조라는 것조차도 부를 만한, 이거는 정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이게 주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주체가 아니면은 이 구조라는 게 주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것도 없더라, 그거야. 인간은 무자하더라. 인간은 나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없더라. 이 이야기에 해체주의가. 없어 한 것도 해보니까. 또 말하고 있는 미친놈들 있지. 몸철학 하는, 나 이거 정신병자들 아니야, 이거. 몸철학 하는 놈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 있잖아, 몸철학 하는 사람.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공자파들. 공자가 몸철학의 대부야, 이게, 공자가. 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정신병자들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거는 뭐냐, 몸이, 우리 육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게 육체가. 육체라는 게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육체라는 게 정체성이 아니고 정신이라는 게 있어, 정신. 육체는 형태가 있지. 형태가 있단 말은 폐곡선이라는 얘기예요. 외곽선이 딱 닫힌 상태를 완벽하게 닫혀야만이 형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열려 있으면 형태가 없는 거야. 어떻게 형태가 있어? 형태라는 거는 반드시 여기 곡선이 닫혀야지 형태가 있어. 근데 정신이라는 거는 형태가 닫혀 있지 않아. 형태가 완벽하지 않아. 정신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주체를 육체로 볼 거냐 정신으로 볼 거냐가 문제라고. 우리 주체를. 근데 이 이야기를
UFO 추락 사건 때 이 생존한 포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포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 포로가. 육체는 아바타야, 아바타. 이 존재는 실질적으로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아바타를 가지고. 이 존재는 아바타를 생활하고 실제로 이 아바타를 명령하는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해체주의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요 정신은 열려있더라, 이거야. 열려있어, 한쪽이. 그래서 옆에 놈하고, 또 옆에 놈하고, 옆에 놈하고, 우리는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게 없더라는 게, 왜? 연결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고, 어디서부터 넣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무화론이에요. 이게 해체주의야, 이게. 우리밖에 없어. 자, 이렇게 수도 없이 연결된 우리는 존재밖에 없어. 자, 어떠한 존재가 무지무지하게 수련을 많이 닦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 한 존재만 무진량이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산이 있어. 높은 산이 있어. 요 높은 산이 높게 이렇게 되려면은 흙더미를 다른 산도 높게, 옆에 존재들도 높게 만들어야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다른 존재들,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모두 다 업시켜주지 못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들이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나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들이 모두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돈 버는 생업이니 뭐니 다 때려치우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당신네들이 이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서로와 텔레파시로 대화를 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지금. 자, 다음 주에는, 잊혀진 지구 역사. 지구에서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인류 역사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어떻게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굉장히 고민인데 이거를 이 역사만 해도 잊혀진 지구 인류 역사만 해도 한 3번 정도는 파트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